어머니, 설거지 나오니까 편하게 햇반 돌려 먹어요. 아버님 생신상에 미역국은 끓였으니까 다른 건 배달시켰어요.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빴거든요. 박서방도 출근할 때 혼자 햇반 잘 돌려 먹고 나가요. 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 MZ 세대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자기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고 또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얘기하면 오히려 잔소리하는 꼰대라며, 요즘 시어머니들도 바뀌어야 한다며 오히려 가르치려 들죠. 제가 이 MZ 세대 며느리를 어떻게 참교육시켰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64세. 남편과는 2살 터울로 결혼해서 쭉 시골에 살았어요. 제 아들은 32살, 작년에 결혼해서 도시에서 살던 동갑내기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시골로 내려왔죠. 사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첫인상부터 어려움 없이 귀하게 자란 티가 났어요. 손끝 하나 거칠지 않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비싸 보였죠. 말투도 참 예의 바르고 세련됐어요. 그런데 눈빛에서 뭔가 강단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4대째 서울에서만 자란 집안이었고 부유한 집은 아니지만 사돈이 딸 자식 하나 애지중지 잘 키우려고 열심히 사신 모양이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이 외동으로 자라서 솔직히 집안일은 잘 못해요. 공부만 하고 해외 유학 다녀와서 회사에 바로 취직했거든요. 살림이나 집안일은 잘 가르쳐 주세요. 그 말투가 살림은 가르쳐 달라면서도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돼요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제 아들을 아끼듯 당시엔 그저 딸을 아끼는 마음이려니 했죠. 사돈은 계속해서 딸 자랑을 이어갔어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도 잘 연주해요. 발레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탔었다니까요. 그때 며느리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이 아이의 성격이 잘 드러났어요. 결혼 비용 얘기가 나왔을 때였죠. 아들이 비용을 아껴서 신혼여행이나 신혼살림에 더 쓰자고 했는데 며느리는 완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웨딩드레스는 절대 타협 못해요. 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드레스는 최고급으로 해야 해요. SNS에 올리면 드레스가 명품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고 댓글들을 달거든요.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드레스를 얘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많지 않고 저희 집도 넉넉지 못한 형편의 집까지 마련해 주느냐고 많이 무리한 상태라 결혼식만큼은 간소하게 했으면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신부 메이크업이었어요.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집하더니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글쎄, 그 사람 일정에 맞추려고 결혼식 날짜까지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부 메이크업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2주나 미뤘어요. 양가 친척들 일정 다시 맞추고 예식장도 다시 잡고 정말 난리였죠. 하지만 함께 살면서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어머님, 저는 그런 건 못해요. 박서방도 거의 회사에서 밥을 먹고 오고 저도 집에서는 회사 일을 해야 하니 가사 도우미를 써야겠어요. 제가 하기 싫은 건 못하거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한테 하기 싫은 건 안 한다고. 가사 도우미라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아들 며느리네 집안일도 해주고 반찬도 몇 가지씩 넣어놓고 가요.
이제 결혼해서 돈도 많이 모아야 할 텐데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잘 사는 게 제 행복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불편한지 며느리는 몇 시간씩 카페에 노트북을 갖고 나가서는 커피도 마시고 일도 하면서 쉬고 있다가 제가 다 했다고 연락하면 그때서야 들어와요. 그리고는 카톡으로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만 남기죠. 시어머니를 자주 마주친다는 게 요즘 며느리들은 불편해서 싫은가 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아들 결혼하고 우리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 첫 생일 때였어요. 며느리는 특별한 날이니까 본인이 준비하겠다고 아침부터 미역국 끓이고 불고기도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글쎄,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통은 밥그릇에 옮겨 담는 게 예의잖아요. 특히 어르신 생신날에는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냥 햇반 용기 그대로 뚜껑만 열어서 시아버지 앞에 내밀더라고요. 아버님, 밥은 햇반 데워왔어요. 괜찮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어안이 벙벙해 하시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엔 다들 이렇게 먹어요. 저희 친구들 집도 거의 햇반이에요. 용기째로 먹으면 설거지도 줄고 좋아요. 박서방 아침 출근할 때 제가 자고 있으면 알아서 데워 먹고 나가니 아주 편해서 좋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특별한 생신날, 그것도 집안의 어른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음식은 정성과 마음이 담긴 것인데 어떻게 플라스틱 용기째로 대충 내놓을 수 있는지 말이죠. 거기에 남편 출근할 때 밥도 안 차려주고 자고 있다니. 이 말이 더 기가 차더라고요. 명절 이야기도 아주 기가 차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죠. 어머님, 저희 이번 추석에 3박 4일로 베트남 여행 예약했어요. 월차 겨우 맞춰서 잡았거든요. 명절에 뵙지 못해 죄송해요. 저희 여행 가는데 재밌게 다녀오라고. 용돈 챙겨주실 거죠? 저희 부모님은 벌써 주셨거든요. 올 때 선물 사올게요. 글쎄 명절에 가족들 모이는 대신 해외여행을 간다고 아주 명랑하게 말하더군요. 제 귀를 의심했죠. 우리 때는 명절이면 무조건 시댁에 가서 차례 지내고 온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 며느리는 명절이 긴 연휴라서 해외여행 가기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아들은 또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명절에 꼭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회사 동료들도 거의 다 여행 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싶었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결국 그 추석에 아들 내외는 베트남에 다녀왔고 저희 부부는 아들 결혼 후 첫 명절을 쓸쓸히 보냈어요. 사진은 많이 보내줬지만 솔직히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때를 못 가리는 우리 아들도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김장을 할 때였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김장을 많이 해서 자식들 나눠주고 친척들도 나눠주곤 했거든요. 며느리에게 함께 하자고 했더니 예상외로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장날 며느리가 예쁘게 하얀 옷을 차려입고 느즈막히 와서는 제가 한 김장 몇 포기에 양념을 더 얹더니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인스타에 올리면 좋겠어요. 제가 김치를 들고 있을 테니 사진 좀 찍어주세요. 직접 담근 전통 김치 이런 해시태그 달면 좋아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김장을 같이 도와서 담그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던 거죠. 정성 들여 담근 김치를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소품으로 생각한다니. 그것도 시어머니가 고생한 걸 자랑하는 용도로요.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며느리가 사온 비싼 그릇이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괜찮아요, 어머님. 하지만 다음부터는 제 물건은 만지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는 아들에게 식기세척기 하나 사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에게 매번 맡기기에는 못 믿었고, 피아노를 치던 손이라 설거지를 하면 망가진다면서, 그러면서 골프는 어떻게 치는가 싶네요. 자기 것은 소중히 하면서 집안일은 안 하고, 이게 요즘 MZ세대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아들이 갈비찜을 좋아해서 집으로 먹으러 오라고 했더니, 어머님, 저는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 채식을 지향해요. 박서방만 가라고 할게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게 아내의 덕목 아닌가요? 반찬이 갈비찜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시부모와 함께 밥 먹는 게 싫었나 봅니다. 우리 아들이 내 눈치가 보였는지 바보 같은 변명을 하더라고요. 서로 음식 취향이 안 맞아서 밥을 따로 먹을 때가 많다고요. 저희 아들이 얘기하길 제가 해준 반찬이 마음에 안 들 땐 며느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아들은 따로 먹을 때가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SNS.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부모 앞에서는 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가 SNS에는 시골 시댁에서의 소소한 행복, 시어머니에게 배우는 전통 음식 같은 글을 올리더라고요. 실제론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SNS에만 좋은 며느리인 척하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번은 제가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더니 역시 시골 생활이 힐링이에요.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라는 글과 함께 올렸어요. 실제론 텃밭 일은 전혀 돕지 않으면서 말이죠. 또 한 번은 제 생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침부터 뭔가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 생일상 사진을 찍기 위한 준비였어요. 음식은 전부 배달시켰는데 그걸 예쁜 그릇에 담아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상 정성껏 준비했어요. 샵 시어머니 생신 샵 며느리의 마음. 햇받은 용기채 내어주더니 SNS 사진용으로는 무거운 용기도 꺼내어 놓았더라고요. 정작 사진 찍고 나서는 음식도 별로 먹지 않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 위해 준비한 음식이니 맛있게 드세요.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돼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SNS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의 괴리가 너무 커서 놀랐어요.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한 쇼에 불과했던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한가?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자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집안일을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에요. 우리 각자 잘하는 걸 하면서 돕고 살면 돼요. 가끔은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 배신감도 느껴져요.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아내 편만 드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MZ 시어머니가 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려고요. 한번 며느리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의 부모님, 즉 사돈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죠. 며느리는 처음에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을 초대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저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며느리. 괜찮아. 준비하는 건 간단하거든. 며느리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드디어 사돈이 오는 날이 됐어요. 보통 같으면 아침부터 집안 청소하고 음식 장만하고 정성껏 준비했겠지만 그날은 일부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은 그대로 두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죠. 사돈이 오기 30분 전 며느리가 부엌에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음식은요? 부모님 곧 오시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다 준비됐는데?
배달시켰단다. 곧 도착한다고 휴대폰에 떴더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사돈이 도착했어요. 배달 음식도 도착했고요.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모님을 맞이했죠. 사돈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햇반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면도 몇 개 꺼냈죠. 아, 저는 요즘 우리 며느리의 효율성을 배우고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제가 배울 게 정말 많답니다. 요리는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이더라고요. 햇반은 설거지 거리도 안 나와서 좋아요. 설거지 많이 하면 손이 거칠어지거든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돈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라고요. 식사는 어색하게 진행됐어요. 햇반과 라면 그리고 배달시킨 몇 가지 반찬으로요. 저는 일부러 사돈에게 햇반을 그대로 플라스틱 용기째로 내밀었어요. 이게 더 편하고 설거지도 줄어요. 요즘 트렌드라네요. 식사가 끝나고 사돈이 돌아간 후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좀 너무 하셨어요. 처음 부모님을 초대한 건데 정성스럽게 대우해 주시지 너무 무시하신 것 같아요. 너의 하기 싫은 건 안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싶었어. 오늘 내가 느낀 당혹감과 부끄러움. 그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이야. 가족이란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고 책임감이지.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며느리의 행동을 사돈에게 얘기하고 상의해서 서로 꾸민 일이었어요. 저희 아들도 사돈의 딸도 잘못한 일들은 느끼는 게 있어야 고쳐질 것 같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부모 앞에서 햇반을 그대로 내놓진 않게 됐죠. 명절에도 해외여행 대신 가족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하고요. 물론 여전히 자기 일과 자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한 시간도 조금씩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모든 전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어쩌면 MZ세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완전히 이해하긴 어렵더라도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요. 그래도 가끔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는 며느리의 말을 떠올리며 웃게 돼요. 그날 사돈 앞에서 햇반 내밀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요. 가끔은 그렇게 작은 참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경험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시어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웃음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MZ세대 며느리는 어떤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황금빛 노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